너희가 수빈이한테 뭐라도 하면 나는 평생 너희를 쫓아다닐 거야. 너희가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에, 대학 가면 대학에,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 알리고, 너희가 결혼하면 네 남편한테도 또 너희 자식한테도 알릴 거야. 너희 학폭전과 사실과 과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해외로 도망가면 나는 그 나라까지 찾아갈 거야! SNS로 퍼뜨리고 너희 학교 회사에 연락하고 어디를 가든 절대 평범하게 살 수 없게 만들어줄 거야. 나는 제 딸을 학교 폭력으로 인생을 망가뜨린 애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궁금하시거나 학폭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 본문 영상 클릭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을 둔 김미숙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때부터 혼자 딸 수빈이를 키워왔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면서요.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 응대하고 물건 정리하고 재고 확인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수빈이 얼굴만 보면 다 잊어지더라고요. 수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아침에 제가 일찍 나가면 혼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저녁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불평 한마디 없이 기다리고요. 주말엔 같이 장 보러 가서 엄마 이거 사자. 엄마 좋아하잖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골라주고요. 친구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혼자 있는 걸 편해했거든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술학원도 다녔고 방에서 혼자 그림 그리고 음악 듣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죠. 그런데 2학년 올라가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수빈이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눈치챈 건 아침이었어요. 수빈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방문을 열었는데 수빈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세수하고 있을 시간인데요. 엄마, 오늘 배 아파. 학교 안 가면 안 돼? 어디가 아픈데? 그냥 배가 좀 아파.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연락하고 쉬게 했죠. 소화제 먹이고 따뜻한 물 챙겨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았어요. 엄마 머리 아파. 엄마 속이 안 좋아. 일주일에 2~3번씩 학교를 빠지더라고요. 사춘기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저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수빈아, 학교 재미있어? 응, 재미있어.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응. 대답은 하는데 시선은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예전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했는데 요즘엔 눈을 마주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잘 안 먹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수빈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이런 거 해줬거든요. 그런데 수저만 몇 번 들다가 배불러라고 하는 거예요. 수빈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조금만 더 먹어. 엄마 진짜 배불러. 아침에 별로 안 땡겨.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수빈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문 두드리면 엄마 왔어? 나 숙제해야 되라고 하면서 나오질 않았죠. 한 달 사이에 수빈이 얼굴이 확 빠졌어요. 볼에 살이 쏙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작정 다그치면 아이가 더 마음을 닫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4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슈퍼에서 일하다가 수빈이 학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배달 다녀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애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빈이가 보였어요. 운동장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웃고 떠들면서 노는데 우리 딸만 혼자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빈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어요. 사장님한테 사정 얘기하고 7시에 집에 왔죠. 수빈아, 엄마 왔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 같이 먹자. 엄마 나 배불러. 너 먹어. 수빈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저는 수빈이 방문을 열었어요. 수빈이는 책상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확 엎더라고요. 왜? 뭐 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수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빈아,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엄마 왜 자꾸 그래? 아이는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나 좀 내버려둬라고 하면서 방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흘 뒤 그 일이 터졌어요. 5월 10일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9시에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수빈아, 엄마 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잖아? 저는 수빈이 방으로 갔어요. 방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어요. 수빈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오른손에 커터칼을 들고 왼쪽 손목에 칼날을 대고 있는 모습을요. 손목엔 이미 얕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어요. 수빈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수빈이 손에서 칼을 빼앗고 아이를 꽉 껴안았죠. 왜 이래 왜? 수빈아, 정신 차려. 수빈이는 제 품에서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온몸을 떨면서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너 왜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저는 울면서 수빈이 손목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깊게 베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상처가 여러 개 있었어요. 오늘 처음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수빈아,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 한 일주일쯤 됐어. 일주일. 제 딸이 일주일 동안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수빈이를 침대에 앉히고 옆에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수빈아,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해 줄래? 엄마가 도와줄게. 수빈이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 언제부터? 같은 반 애들 5명. 최서연이가 짱이고 박지욱, 김민재, 이하늘, 정유진이가 서연이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해. 3월부터 2달. 2달 동안 제 딸이 혼자 그걸 견뎌왔다는 거예요. 뭘 당했는데? 수빈이는 눈물을 닦으며 얘기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대요. 수빈이 필통을 숨기고 교과서를 찍고 책상에 낙서하고요. 김수빈 찐따, 냄새나는 애 이런 말들을요. 수빈이는 처음엔 참았대요. 이러다 말겠지 싶었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야, 김수빈. 우리 심부름 좀 해. 매점 가서 빵 사와. 최서연이가 명령하면 나머지 넷이 수빈이를 둘러싸고 못 가게 막았대요. 나 돈 없는데. 그럼 훔쳐서라도 사오든가. 안 사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박지우가 주먹을 쥐고 협박했대요. 수빈이는 거절하지 못했대요. 거절하면 더 심하게 괴롭힐까 봐요. 그렇게 일주일에 3~4번씩 심부름을 갖고
한 번에 2만 원에서 3만 원씩 썼대요.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요. 엄마가 준 용돈은 다 썼고 저금통에 모아둔 돈도 다 썼어. 엄마한테 더 달라는 말도 못했어. 엄마 힘들게 번 돈인데 수빈이는 또 울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것뿐이야? 아니, 더 있어. 수빈이는 휴대폰을 꺼내서 단톡방을 보여줬어요. 수빈이 논리기방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었어요. 참여자는 6명. 수빈이 포함해서요. 대화 내용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최서연, 김수빈 진짜 찐따 키읔키읔키읔. 박지우 얘 왜 이렇게 눈치 없냐? 김민재 냄새 나는 것 같아. 목욕 안 해? 이하늘 엄마 없이 사는 애 다르네. 정유진 얘 아빠 죽었대 키읔키읔키읔. 최서연 불쌍하긴 키읔키읔 근데 그게 우리가 알 바냐?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선생님한테는 얘기 안 했어? 했어. 4월 초쯤에.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좀 씩씩하게 넘겨 그러셨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또 뭐 당했어? 4월 말쯤에 점심시간에 화장실 간 적이 있었어. 그때 걔네 5명이 따라 들어왔어. 그리고 날 칸막이 안에 가둬놓고 수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서연이가 명령했어. 얘 옷 좀 씻겨줘야겠다. 그러더니 박지우랑 김민재가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위에서 부었어. 옷이 다 젖었는데 걸레도 안 줘. 그냥 웃으면서 야 김수빈 샤워한다 키읔키읔키읔 그러고. 나 진짜 무서웠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 수빈이는 몸을 떨었어요. 그날 옷이 젖어서 보건실 가서 체육복 빌려 입었어. 선생님이 물었잖아. 왜 옷이 젖었냐고. 나 실수로 물 엎질렀다고 했어. 진짜 말하면 걔네가 더 괴롭힐까봐. 저는 수빈이를 꽉 껴안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잖아. 그래도 엄마가 눈치챘어야지. 엄마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우리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엄마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수빈이 인생을 되찾아 주겠다. 그날 밤 저는 수빈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서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지킬 수 있을까?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학교폭력 대처법, 학교폭력 법적 대응, 학교폭력 부모가 할 일. 밤새 자료를 찾았죠. 그리고 알았어요.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걸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요. 새벽 4시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1. 학교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2. 경찰의 형사고소. 3.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4. 모든 증거 확보. 저는 수첩에 빼곡히 적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슈퍼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요? 미숙 씨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정말 급한 일이에요. 딸아이 일인데 꼭 제가 가야 해서요. 사장님은 못마땅해 하셨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수빈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같이 학교에 갔죠. 엄마 나 안 들어가도 돼? 응.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마. 교무실에 들어갔어요. 이른 아침이라 선생님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수빈이 담임 선생님 계신가요? 젊은 남자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어사 용지 10장 분량이었죠. 수빈이가 당한 일을 날짜별로 정리한 거였어요. 선생님, 우리 수빈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을 깜빡였어요. 아, 그 일이요? 저도 수빈이한테 들었는데 애들끼리 좀 다툰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이게 다툼으로 보이세요? 저는 수빈이 휴대폰을 꺼내서 단톡방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얼굴이 굳었어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선생님이 몰랐다고요? 수빈이가 선생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좀 과장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요즘 애들이 예민하잖아요.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어요. 선생님, 제 딸이 어제 손목에 칼 대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옆 사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쳐다봤죠. 그것도 애들끼리 다툰 건가요? 제 딸이 죽을 뻔했어요. 선생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 당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어주세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뵙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장실로 갔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 교장 선생님이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서류를 내밀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런 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학교 이미지도 있고. 교장 선생님, 조용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 딸이 자살 시도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가면 양쪽 다 힘듭니다. 힘들어도 할 겁니다. 이미 경찰 신고 준비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학폭위 열겠습니다. 차분히 해결합시다. 학폭위만으로는 안 됩니다. 형사고소도 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교를 나와서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섰을 때 담당 경찰관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학교폭력 고소하러 왔습니다. 아, 학폭이요? 피해 학생이 누구죠? 제 딸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고요. 경찰관은 고소장 양식을 건네주더라고요. 여기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머니, 학폭은 보통 학교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요. 법적으로 가면 양쪽 다 힘들어요. 또 그 소리였어요. 제 딸이 자살 시도했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해결하라고요? 경찰관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손목에 칼 대고 있었어요. 어젯밤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피해 사실을 하나하나 적었죠. 폭행, 협박, 공갈, 모욕.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내용까지요. 피고소인이 5명이면 각각 고소장을 써야 해요. 5장 다 쓸게요. 저는 2시간 동안 앉아서 고소장 5장을 작성했어요.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증거자료 있으세요? 네, 여기요. 저는 준비한 USB를 꺼냈어요. 단톡방 캡처 100여 장, 문자 메시지 50여 건, 수빈이 일기장 사진, 그리고 어제 찍은 손목 상처 사진까지요. 경찰관은 자료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입건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조사하고 송치하는데 1달 정도 걸릴 겁니다. 애들이 미성년자라 소년부로 넘어갈 거고요. 처벌은 제대로 받나요? 글쎄요. 소년법이라 형량이 약해요. 보호처분 받겠죠.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서를 나와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였죠.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님이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김미숙입니다. 앉으세요. 자료 가져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고소장 사본, 증거자료, 수빈이 진단서까지요. 변호사님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보셨어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응징하고 싶어요. 형사는 이미 고소하셨고 민사도 진행하시려는 거죠? 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얘들이 제대로 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사는 소년법 적용돼서 처벌이 약할 겁니다. 하지만 민사로 가해자 부모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돈으로라도 책임지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 피해면 한 명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5명이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죠. 물론 법원에서 다 인정해주진 않겠지만 절반만 받아도 5천만 원은 됩니다. 저는 솔직히 돈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돈으로라도 책임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는 받는 금액의 10%입니다. 500만 원.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계약할게요. 어머니,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해보세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겠어요. 저는 그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10년 동안 모은 800만 원 전부요. 그리고 언니한테 전화했죠. 언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200만 원만. 무슨 일인데?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 저는 언니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수빈이가 당한 일, 제가 하려는 일까지요. 언니는 한참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애들 일은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좋아. 나중에 수빈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 언니, 우리 수빈이 손목에 칼 대고 있었어. 이거 안 크게 키우면 우리 딸 죽어. 그래도 언니 제발. 나 평생 언니한테 이런 부탁 안 했잖아. 이번만 도와줘. 언니는 결국 돈을 빌려줬어요. 미수가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았지? 고마워, 언니.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가서 착수금을 입금했어요.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 남았죠. 한 달 생활비로 빠듯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가해자 부모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5가족 전부요. 최서연 어머니가 제일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비싸 보였어요. 어머, 수빈이 어머니시죠? 저희 서연이가 정말 미안하대요. 애들이 철없이 장난이 좀 심했나 봐요. 겉으로만 공손한 척이었어요. 눈빛은 차갑고 입꼬리는 비웃는 것 같았죠. 장난이요? 네, 요즘 애들이 좀 거칠잖아요. 서연이도 워낙 활발한 애라. 저는 최서연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과는 수빈이한테 직접 하세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아이고, 당연하죠. 근데 어머니, 이거 너무 크게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경찰까지 가셨다면서요? 네, 갔어요. 형사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최서연 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 애들 앞길을 막으시려고요? 제 딸 앞길은 생각 안 하세요? 그때 박지우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컸어요. 야, 이 사람아. 우리가 합의금 줄 테니까 고소 취하해요. 얼마면 돼요? 합의 안 합니다. 1,000만 원 줄게요. 애 한 명당. 안 한다니까요. 그럼 2천만 원? 저는 자리를 피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사회를 보고 담임 선생님이 경위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에 학생들이 들어왔죠.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최서연이었어요. 14살 중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머리는 염색을 했고 화장도 살짝 했더라고요. 교복 치마는 규정보다 짧았고요. 그 뒤로 박지우, 김민재, 이하늘, 정유진이 따라 들어왔어요. 4명 다 최서연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럼 가해 학생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최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저희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예요. 수빈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장난? 제가 끼어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물 끼얹은 게 장난이에요? 최서연은 눈을 깜빡이더니 변명했어요. 그건 그날 더워서 시원하게 해주려고 한 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증거 자료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요? 단톡방에서 김수빈 찐따, 엄마 없이 사는 애 다른 애, 아빠 죽었대. 키읔키읔키읔 이런 말한 것도 장난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최서연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쓴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최서연 너 이름으로 된 메시지야. 불쌍하긴 키읔키읔 근데 그게 우리가 알 바냐? 이것도 다른 애들이 쓴 거예요? 최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박지우가 대신 말했어요. 저희가 서연이 말 듣고 한 거예요. 서연이가 시켜서. 야, 최서연이 박지우를 째려봤어요. 박지우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최서연이 우두머리라는 걸요. 그리고 이건 수빈이 손목 사진입니다. 저는 수빈이 손목 상처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러 개의 칼자국이 선명했죠. 제 딸이 이렇게까지 된 게 장난 때문이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공정하게요? 그동안 학교에서 뭐 했어요? 수빈이가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증거를 계속 제출했어요. 문자 메시지 캡처, 수빈이 일기장, 병원 진단서, 심지어 학교 CCTV 영상까지요. CCTV에는 복도에서 수빈이가 최서연을 포함한 5명한테 둘러싸여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최서연이 수빈이 어깨를 밀치고 나머지 넷이 웃고 있었죠. 증거를 다 본 위원회는 한참 동안 심의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나왔어요. 가해 학생 최서연, 박지우, 김민재, 이하늘, 정유진 5명 모두 전학 조치합니다. 가해자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최서연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전학이요? 우리 서연이 인생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애 잘못 없어요. 다른 애들이 시켜서 한 거라니까요. 박지우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딸 인생은 생각 안 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최서연 어머니가 제 앞을 막았어요. 어머니, 우리 서연이 중학교 생기부에 이런 거 남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어떻게 가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가 돈 더 드릴게요. 5천만 원. 아니, 1억 드릴게요.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빈이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힘들지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하지만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싸워야 할지, 제가 이길 수 있을지. 모든 게 불안했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 딸을 지키는 건 이 세상에서 저밖에 없으니까요. 형사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갔을 때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피고인들 잘못을 인정합니까? 최서연이 대답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였죠. 눈빛엔 반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박지우, 김민재, 이하늘, 정유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만 숙이고 죄송합니다 한마디씩 했지만 진심은 전혀 없었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어요. 결국 판결이 나왔어요. 주동자 피고인 최서연, 소년원 8개월, 사회봉사 150시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지우, 김민재, 이하늘, 정유진, 각 소년원 6개월,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합니다. 최서연은 주동자라 형량이 더 세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짧았죠. 민사재판도 진행했어요. 법원은 최서연 부모한테 3천만 원, 나머지 4명 부모들한테는 각 2,500만 원씩 총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수빈이 치료비를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금했죠. 수빈이 미래를 위해서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수빈이는 더 이상해졌어요.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밥도 거의 안 먹고 씻지도 않고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수빈아,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시켰어. 배불러. 아까 점심도 안 먹었잖아. 엄마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빈이는 점점 더 방에만 틀어박혔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수빈이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엉망이었어요. 휴지가 바닥에 널려 있고 커튼은 쳐져 있고 빛 한 줄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빈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는 떡이 지고 얼굴은 창백했죠. 수빈아, 이러면 안 돼. 일어나자.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왜? 걔네 다 전학 갔잖아. 그래도 안 가고 싶어. 학교 가면 다른 애들이 날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 아니야. 다들 알아. 내가 학폭 당했다는 거. 그리고 수빈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나 사람 만나기 싫어. 아무도 안 보고 싶어.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빈아, 그건 걔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아. 근데 나 무서워. 또 누가 나한테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날 수빈이를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상담을 하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수빈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대인 기피증이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필요해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비용은요? 한 회기에 10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셔야 하고요. 한 달에 80만 원. 제 월급이 200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80만 원을 치료비로 쓰면 생활비가 빠듯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수빈이는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수빈이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수빈이 방에 들어가서 옆에 앉았어요. 수빈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뭐? 너 요즘 어때? 그냥 그래. 학교는 언제쯤 갈 수 있을 것 같아? 수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나 사람들이 무서워. 학교 가면 또 누가 날 괴롭힐 것 같아. 아니, 괴롭히지 않아도 날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쟤 학폭 당한 애잖아 그러면서. 아무도 그렇게 안 봐. 아니야. 다들 그렇게 봐. 나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없어.
친구도 못 사귀고 학교도 못 가고. 수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그냥 죽고 싶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빈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는 나 때문에 고생만 하잖아. 돈도 많이 쓰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저는 수빈이를 꽉 껴안았어요. 수빈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 반드시 나아질 거야. 그리고 걔네 반드시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들 거야. 엄마, 걔네는 절대 사과 안 할 거야. 지금도 반성 안 하고 있어.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해볼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애들은 소년원에서 나온 뒤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최서연 재수없게 걸렸네 키읔키읔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박지우 김수빈 고자질쟁이. 김민재 소년원 8개월 개노잼 키읔키읔. 저는 그 글들을 보고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나도 끝까지 간다. 저는 그날부터 기록을 시작했어요. 최서연, 박지우, 김민재, 이하늘, 정유진. 5명의 모든 것을요. 어느 학교에 전학 갔는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SNS 계정은 뭔지. 저는 수첩에 빼곡히 적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너희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절대 놓지 않겠다. 소년원에서 나온 가해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최서연은 분당의 한 외고에, 박지우는 강남의 일반고에, 김민재는 서초의 자사고에, 이하늘과 정유진은 같은 학교 일반고에 진학했죠. 저는 그 학교들의 주소를 다 적어뒀어요. 그리고 각 학교 교장 선생님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귀교에 입학한 학생 최서연은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주동자로 소년원 8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며칠 뒤 최서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 외고 다니는데 학교에 이런 거 알리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대로 알린 것뿐이에요. 우리 서연이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과거 일을 들춰내요? 새 출발이요? 수빈이한테 제대로 사과도 안 했으면서요? 사과했잖아요. 법정에서. 그게 사과예요? 형식적으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한 게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최서연 엄마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소년원 나온 뒤에 SNS에 뭐라고 올렸는지 알아요? 재수없게 걸렸네.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난리. 이게 반성한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건 애가 철없어서. 철없는 게 아니에요. 반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할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박지우 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엔 김민재 어머니, 이하늘 어머니, 정유진 아버지한테서도요. 다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만 좀 해달라. 애들 인생 생각해달라. 이미 벌 다 받았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만두겠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수빈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심리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저랑 같이 슈퍼 앞까지만 갔어요. 5분 정도 있다가 돌아왔죠. 그 다음엔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10분, 20분, 30분.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어요. 석 달 뒤에는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학을 가서요. 집에서 좀 먼 학교였지만 아무도 수빈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말 걸었어. 정말? 뭐래? 같이 점심 먹자고.
그래서, 응? 같이 먹었어. 수빈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우리 딸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하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 입시 시즌이 왔어요. 저는 각 가해자들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 알아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남아 있어서 학생 부종합 전형으로는 불리할 거라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그 애들은 대부분 정시로 지원했어요. 최서연은 이화여대 국제학부에, 박지우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김민재는 성균관대 경제학과에 합격했어요. 저는 각 대학 학생처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귀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 중에 학교폭력가에 전력이 있는 학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아, 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인지는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그 학생이 학교 내에서 또 다른 폭력 사건을 일으킨다면 학교 측 책임도 있을 테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 대학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어요.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최서연이라는 학생, 중학교 때 학교 폭력 주동자로 소년원 갔다 온 애입니다. 조심하세요. 닉네임도 바꾸고 VPN도 사용해서 추적 못하게 했어요. 며칠 뒤 최서연 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김미숙 씨, 당신 지금 우리의 대학교 커뮤니티에 글 올렸죠? 증거 있어요? 당신 아니면 누가 그래요? 증거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저 고소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올린 내용, 거짓말 하나라도 있어요? 다 사실이잖아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의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제 딸 인생은 이미 망가졌는데요. 그건 괜찮아요? 최서연 엄마는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애들이 수군거리고 교수님들도 이상하게 보고. 제발 좀 그만해주세요. 그럼 서연이가 직접 수빈이한테 와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진짜 잘못했다고 평생 뒤돌아보며 살겠다고 말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전화가 끊겼어요. 2년이 더 지났어요. 가해자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최서연은 외국계 기업에, 박지우는 대기업 공채에, 김민재는 금융권에 지원했죠. 저는 각 기업 인사팀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귀사에 지원한 지원자 최서연은 미성년 시절 학교폭력 주동자로 소년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채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어요. 박지우도 김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하늘과 정유진은 중소기업에 취직했는데 저는 그 회사에도 똑같이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귀사 직원 이하늘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이하늘은 입사 3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는데 최서연을 포함한 5명의 가해자들이 서 있더라고요. 25살이 된 그 애들은 제 앞에서 비웃고 있었어요. 수빈이 엄마 맞죠? 최서연이 건방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취업하는 거 왜 방해하세요? 우리 인생 망치려고요? 너희가 먼저 우리 딸 인생 망쳤잖아. 최서연이 비웃었어요. 아직도 그 얘기예요? 우리 벌 다 받았잖아요. 소년원도 갔다 왔고 돈도 줬고. 벌 받은 것과 반성하는 건 다른 거야. 박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아줌마, 우리 이제 어른이에요.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시면 우리 인생 어떻게 돼요? 그게 내가 알 바야? 최서연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그만 안 하시면. 수빈이한테 더 안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우리 SNS에 수빈이 얘기 다 퍼뜨릴 수 있어요. 어느 회사 다니는지도 알아냈고요. 새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김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우리 조용히 살게 내버려둬야.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요. 너희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에요. 경고예요. 이하늘이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나도 확실하게 말해줄게. 5명이 저를 쳐다봤어요. 너희가 수빈이한테 뭐라도 하면 나는 평생 너희를 쫓아다닐 거야.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너희 학폭가의 사실을 알릴 거야. 최서연 얼굴이 굳었어요. 너희가 해외로 도망가면 나는 그 나라까지 찾아갈 거야. SNS로 퍼뜨리고 너희 학교나 회사에 연락하고 어디를 가든 절대 평범하게 살 수 없게 만들어줄 거야.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야. 각오야.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각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너희 부모들도 마찬가지야. 너희 아버지 회사, 너희 어머니 직장. 다 알아냈어. 거기에도 다 알릴 거야. 너희 자식이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피해자를 협박까지 했다고. 박지우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너희가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상관없어. 나는 평생 너희를 추적할 거야.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김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나한테는 시간 많아. 그리고 돈도 너희한테 받은 배상금 1억 3천만 원 있잖아. 그 돈으로 탐정도 고용할 수 있고 변호사도 계속 쓸 수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너희가 우리 집 앞에서 협박한 거 다 녹음됐어.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또 처벌받을 수 있어. 근데 이번엔 성인이잖아. 전과 기록 남을걸? 5명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너희 부모들한테도 연락할 거야. 너희가 오늘 여기 와서 뭐라고 했는지.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 없으면. 문을 닫으려는데 최서연이 소리쳤어요. 아줌마, 우리 진짜 인생 망하라는 거예요? 저는 문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너희가 우리 딸 인생 망쳤을 때는 생각 안 했지? 이제 와서 왜 억울해하는데? 우리 그때 어렸잖아요. 수빈이도 어렸어. 14살이었어. 근데 너희는 그 어린애를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 그럼 끝낼게. 안 그러면 평생 지옥이야. 선택은 너희가 해.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흘 뒤, 이번엔 가해자 부모들이 찾아왔어요. 최서연 아버지, 최서연 어머니, 박지우 아버지, 김민재 어머니, 이하늘 어머니, 정유진 아버지. 7명 전부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최서연 아버지가 고함을 쳤어요. 김미숙 씨,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긴. 우리 애들 학교에 계속 연락하고 대학까지 방해하고 취업까지 막고. 이게 정상이에요. 박지우 아버지도 끼어들었어요. 우리 애들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재미있어요. 김민재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우리 배상금도 다 줬잖아요.
1억 3천만 원이나. 그것도 모자라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요. 진심 어린 사과. 법정에서 다 사과했잖아요. 최서연 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아니, 그게 정말 진심이었어요? 형식적으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한 거였잖아요. 이안을 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김미숙 씨, 당신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요. 명예훼손이요? 제가 거짓말 했나요? 다 사실인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최서연 아버지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당신 이러다가 협박죄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 인생 계속 방해하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박지우 아버지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우리도 변호사 있어요. 당신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할 수 있어요. 5명의 부모들은 저를 에워싸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급한 일이에요. 30분 뒤 제 담당 변호사님이 도착했어요. 4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님이었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숙 씨 담당 변호사 이지은입니다. 가해자 부모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님은 명함을 꺼내서 한 명씩 건넸어요. 제가 지난 5년간 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변호사님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먼저 명예훼손 문제부터 말씀드리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합니다. 김미숙 씨가 각 학교와 기업에 알린 내용 하나라도 거짓이 있나요? 최서연 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건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소년원 처분도 받았고요. 이건 공공기록이에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스토킹과 협박 얘기하셨죠? 김미숙 씨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이나 자녀들을 직접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연락은 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학교에는 내용 증명으로, 기업에는 공문으로요. 박지우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우리 애들 인생을 방해하잖아요. 방해가 아니라 사실 고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김미숙 씨는 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변호사님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협박죄로 김미숙 씨를 고소하겠다고 하셨죠? 좋아요. 그럼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우리 조용히 살게 내버려둬요. 안 그러면 수빈이한테 더 안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최서연 목소리였어요. 이건 사흘 전 여러분 자녀들이 김미숙 씨 집 앞에서 한 말입니다. 명백한 협박이죠.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여러분 자녀들 전과 기록 생깁니다. 성인이니까요. 가해자 부모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변호사님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신 말씀들 전부 녹음됐습니다. 협박죄로 감옥 보내겠다,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것도 충분히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김민재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애들 인생은 어떻게 되고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제가 김미숙 씨한테 법적 자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협박죄나 명예훼손으로 김미숙 씨를 고소해서 설령 김미숙 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요. 변호사님은 잠시 멈췄어요. 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영구적으로 남길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2년이지만 법원 판결문은 영구 보존됩니다. 그리고 이건 공공기록이에요. 언론사에 제보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전부 합법적으로요.
변호사님은 차갑게 웃었어요. 학교폭력 가해자 실명 공개 관심 있으시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니까요. 최서연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해외 이민 가시려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는 입국 심사 때 범죄 기록 확인합니다. 소년원 전력도 나와요. 유학도 어렵고 이민은 거의 불가능하죠. 박지우 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변호사님은 마지막 서류를 펼쳤어요. 김미숙 씨가 받은 배상금 1억 3천만 원, 전부 수빈 양 치료비와 법률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영수증 전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더 쓸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10년? 네, 필요하면 20년, 30년도 가능합니다. 김미숙 씨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평생이라도 쫓아다닐 겁니다. 변호사님은 명함을 다시 한번 건넸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김미숙 씨를 고소해서 몇 년간 법정 싸움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학폭가의 사실이 언론에 더 크게 알려지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변호사님은 저를 가리켰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일을 끝내시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최서연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게 하겠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가해자 부모들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고 변호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미숙 씨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말 전부 사실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가해자 5명과 그 부모들 10명이 서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수빈이도 불렀고요. 수빈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제가 손을 꽉 잡아줬죠. 최서연 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수빈 양 그리고 어머님, 오늘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최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아, 무릎 꿇어라. 최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나머지 넷도 따라 무릎을 꿇었죠. 수빈아, 최서연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최서연은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전혀 생각 안 했어. 그냥 재미로 했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그게 재미있었어. 최서연은 온몸을 떨며 울었어요. 나 정말 나쁜 인간이야. 내가 손목에 칼 대고 있었다는 거 어제 들었어. 그 얘기 듣는데 나 정말 충격받았어. 내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니. 최서연은 고개를 들어 수빈이를 봤어요.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코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화장은 다 지워졌고 예전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수빈아, 나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 거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제발 용서해줘. 박지우도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수빈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나 서연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 근데 그것도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 나도 공범이야. 옆에서 보고 웃었잖아. 심부름 시키고 돈 뜯고. 박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나 요즘 악몽 꿔. 내가 나타나서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묻는 꿈. 나 제대로 자지도 못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빈아, 나도 공범이야. 서연이가 명령하면 따라했어. 수빈이 좀 혼내줘.
물 끼얹어 돈 받아와. 다 했어.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나도 겁쟁이였어. 서연이한테 밉보이기 싫어서. 김민재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쿵 소리가 날 정도로요. 미안해, 수빈아. 정말 미안해. 이하늘은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죠. 한참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수빈아. 나 1년 동안 백수로 지냈어. 내 엄마가 회사에 내 과거 알렸거든. 그래서 잘렸어. 처음엔 화났어. 왜 과거 일을 자꾸 들춰내냐고. 근데 생각해봤어.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 이하늘은 손을 떨며 말했어요. 너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싶었어. 학교 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살기 싫었겠구나. 미안해, 수빈아. 진짜 미안해. 정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수빈아, 이건. 이건 내가 5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야. 500만 원. 많지 않은 거 알아. 근데 이거라도 받아줘. 제발. 부모들도 하나씩 무릎을 꿇었어요. 최서연 아버지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쿵, 쿵, 쿵. 3번이나요. 수빈 양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최서연 아버지는 계속 머리를 조아렸어요. 이마가 빨개질 정도로요. 제가 소연이한테 항상 말했어요. 남한테 지지 마라, 강하게 살아라, 내가 제일이 되라.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강한 게 남을 짓밟는 게 아니었는데. 최서연 어머니도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처음엔 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일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서연이가 리더십이 있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건 범죄였어요. 박지우 아버지가 손을 떨며 말했어요. 저는 딸한테 성공이 최우선이라고 가르쳤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이겨라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민재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겨우 말했어요. 수빈 양,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성적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하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빈 양 어머님, 당신이 5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쫓아다닌 거 이제야 이해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때까지는 끝날 수 없다는 거. 맞았어요. 정유진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1억 3천만 원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쳐야 했어요. 그걸 5년이나 걸려서야 깨달았습니다. 거실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수빈이는 한참 동안 가해자들을 내려다봤어요. 저는 수빈이 손을 꽉 잡았어요. 수빈아,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내 결정을 따를게. 수빈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5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용서할 수 없어요? 최서연이 흐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반성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괴롭히지 않을게요. 수빈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는 죽고 싶었고, 고등학교 때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고, 대학교 때는 제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수빈이는 저를 봤어요. 근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빈이는 가해자들을 다시 봤어요. 지금 저는 괜찮아요? 직장도 다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수빈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근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 일을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한테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수빈아. 나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리고 나중에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 돕는 일 할 거야.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있어. 내가 한 짓을 갚으면서 살 거야. 박지우도 말했어요. 나도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학폭 예방 캠페인 같은 거. 내 경험을 얘기하면서 다른 애들이 이런 짓 안 하게 만들 거야. 김민재가 말했어요. 나 요즘 심리학 공부하고 있어. 왜 내가 그랬는지, 어떻게 하면 안 그럴 수 있었는지. 나중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이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어. 일주일에 2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고 싶어서. 정유진이 말했어요. 나도 피해자 가족들 돕는 일 하고 싶어. 너희 엄마처럼. 자기 아이 지키려고 애쓰는 부모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어. 수빈이는 저를 봤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 충분해. 저는 수빈이를 꽉 껴안았어요. 알았어, 수빈아.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을 봤어요.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연락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그리고 항상 오늘을 기억하게 하세요. 최서연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우리 서연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5가족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수빈이를 안았어요. 수빈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평생 이 상처 안고 살았을 거야?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5년 동안 적어온 수첩을 꺼냈어요. 가해자들의 모든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수첩을 한 장 한 장 찢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2년 뒤에요. 수빈이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디자인팀 팀장이 됐죠. 엄마, 오늘 프로포즈 받았어? 뭐? 수빈이는 웃으며 반지를 보여줬어요. 엄마, 나 결혼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이렇게 행복해졌구나. 결혼식 날 수빈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엄마니까.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강한 엄마가 될 거야? 그래, 우리 딸 멋진 엄마 되겠네. 저는 수빈이를 꽉 안았어요. 5년간의 전쟁. 힘들었지만 이겼어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냈고 제 딸의 인생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세요. 그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저처럼요. 나이 들어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아이는 내가 지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